여러분, 일본에 니혼 게이자이라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요, 쉽게 생각하면 일본 경제신문이에요. 근데 이 일본 경제신문에서 요즘 삼성에 대한 시리즈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런 거예요. 저건 국내에도 한국 재벌의 숙명,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삼성이란 단어입니다. 삼성 암투, 삼성의 암투, 이런 시리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 이야기는 넥스트 시리즈라는 이야기예요. 시리즈란 말 일본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삼성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구구절절히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용이 없는 삼성, 중국 그림자가 드리운다, 뭐 이런 제목까지 뽑을 정도예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먼저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 삼성, 그러나 지금 중국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요, 중국이 지금 알게 모르게 삼성의 인재들을 점점 반도체 인재들을 뽑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말입니다. 마치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의 직원들을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데려오는 거야. 데려와서 주말 동안, 이게 사람을 뽑아오기도 하지만 주말 동안 데려와서 컨설팅을 부탁하는 거야. 야, 반도체 공장에 우리 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선생님, 우리 회사 오셔서 수율 높일 수 있는 방법 이틀 동안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날아와서 토 일요일날 보고 일요일날 저녁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돈을 왕창 지불을 한 거죠. 뭐 100만 행씩 말입니다. 적어도 50만 행씩. 이렇게 지불했던 우리의 역사가 사실 있거든요. 일본 지금 니혼게이자의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지금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 특허청에 특허 출연한 목록을 분석을 해봤더니 시믹이라고 있습니다. 시믹, SMIC라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인데 이게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회사인데 여기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62명 정도가 한국인 이름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에 있는 인재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인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반도체 개발해라. 지금 중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굴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산화율이 반도체가 5%를 조금 넘어서고 있는 상태인데 2030년까지 7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지금 중국의 생각입니다. 75%까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이 더욱 앞서가기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삼성에 있는 인재들, SK에 있는 인재들을 지금 계속 데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은 없어요. 이게 오너들의 결단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오너들의 결단이 생존을 위한 결단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에 보세요. 적은 국내에도 한국 재벌의 숙명, 이렇게 이야기해 놨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의 어떤 첨단 기술들이 점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요,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한국에 주말 알바를 하듯이 한국에 있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중국 가서 알바를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일본은 오죽했으면 연구원들의 여권을 말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었을 정도예요. 회사가. 오죽했으면 당시에 일본 기업들이 유명 연구원들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못 나가게 막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 결국은 일본의 언론이 이렇게까지 경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를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일본은요, 저도 일본을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지독합니다. 예, 돈의 씀씀이도 지독하고요, 또 일을 하는 것도 지독해요. 근데 그 지독한 사람들이 신문에다가 삼성을 걱정할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내용에도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삼성의 암투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요, 결국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과연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게 일본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죠. 그때가 아마 일본에 가서 일한 사람들 징용공에 대한 판결이 났을 때예요. 그때 원자재 전쟁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 장비 분야를 국산화하고 내재화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일본의 소재들, 일본의 장비들을 멀리하고 뭐 독일의 장비라든가 아니면 벨기에의 소재라든가 이런 것을 수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사단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니혼게이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단이냐,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요, 국제 간의 분업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삼성 반도체 이게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업을 무시한 처사가 돼버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일본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장 한국하고의 관계를 꺼내면서 그 소재나 장비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우리하고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뭐 대만 업체에다가 손을 내미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비메모리 업체 중에 최고가 TSMC입니다. TSMC하고 일본 업체, 반도체 업체가 지금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어요. 만약에 TSMC의 어떤 자본력을 가지고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D램 분야도 진출하겠다, 일본과하고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한국 반도체의 위기는 점점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혼게이자에는 마무리로 어떻게 했나 하면, 정치에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 반도체, 결국 이게 계속해서 1등을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습니다. 사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옛날에 한국 정치는 사류다, 행정은 365, 기업은 2류다, 이렇게 해서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도 어쩌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 산업계에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니혼게이자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 경제신문은요, 삼성이 결국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경쟁이라는 건요. 경쟁이라는 것은 앞에 항상 무한이라고 붙습니다. 무한이라고 붙는 이 단어 자체가 영원한 1등은 없다는 뜻입니다. 삼성이 무너지고 우리 반도체가 무너지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거의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는 공부를 하고 또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실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고요. 제가 기자를 그만둔 상황에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꾸 제가 기업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핵심 역량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죽으면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도 죽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